자, 한 주간의 언론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자 뉴스 비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예, 오늘은 부산 민원연 박정희 사무국장 전화 연결. 전화가 왜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내가 헷갈린다고. 옆에 있는데 지금 사람을 좀 무시하는 거잖아. 박정희 사무국장이 어서 오세요.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지역 언론 보도 좀 짚어볼 텐데 일단은 이슈와 정말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지역 언론의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보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정치면 보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뭐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번 주 사실 주요 이슈로 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수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비가 확정되었고 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쨌든 이 안에서 확정은 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언론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좀 코로나 대응에 대한 그 문제라든가 가덕신공항 이슈를 여전히 좀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물론 다른 뉴스를 다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주요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그 정치면 빨아들이면서 정치면을 달군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이어진 그 뭐 총장의 효력 정지 요청 그리고 업무 복귀 등의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 미디어 비평 매체인 미디어오늘이 그 11월 한 달 동안 그 지역의 주요 일간지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주요 언론에서 얼마나 보도했는지를 이제 분석해봤는데요. 윤석열이라는 키워드 기사로는 총 8,842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라는 키워드로는 8,782건.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많았는데요. 이게 완전히 급증한 거거든요. 11월 중에. 그리고 제일 많이 보도한 신문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157건을 보도했는데요. 예. 이거는 거의 하루에 이제 6건 이상의 기사를 주로 이제 이런 기사는 종합면 또는 정치면에 나오는데 거의 다 이렇게 쏟아 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신문뿐만이 아니라 뉴스도 보면 제일 첫머리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큰 뉴스인가?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네네. 부산 지역 언론은 어땠습니까? 네네. 그 사실 지역 그 뉴스 지역 소식을 그 중심으로 소개하는 방송 뉴스에서는 사실 거의 보도는 없었고요. 네네. 신문을 살펴봤는데 신문 중에서는 부산일보가 제법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그 윤석열 키워드의 기사로 총 한 달 동안 112건의 기사를 냈고요. 네네. 추미애 장관 키워드로는 116건이 있었습니다. 맞춰보면 평균에 하루 이제 5건 이상의 보도를 부산일보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제신문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요. 34건이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건 이상씩은 꼭꼭 보도를 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일보 보도량이 좀 많다는 건데 사실 이게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초유의 사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보도량이 뭐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중요한 사항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사실은 뭐 좀 그럴 수 있고 맞습니다. 근데 보도의 내용이나 초점이 좀 제대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사실 그 법무부 장관이나 그 검찰총장의 행보와 거치가 이렇게까지 이제 주목받게 된 제일 첫 출발은 사실 검찰 개혁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에서 또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좀 불신이 많이 있었고 그 뭐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이런 행보도 전하지만 이 검찰 개혁 과정이라는 이렇게 본질에 맞춰서 정책 방향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거나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다뤄주면 좋을 텐데요. 실제 보도 내용은 추윤 갈등 또는 추윤 전쟁 이런 식의 자극적인 뭐 보도를 한다거나 뭐 동반 산태 등 거치에만 이제 초점을 맞춘다던가 또는 여야가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공방 또는 지지율이 이걸로 변동되냐 마냐 등등의 뭐 정치적 좀 이슈화 시켜버린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2일 날 그 윤 총장이 검찰 복귀한 그날에 그 일면에 이제 탑으로 기사를 실으면서 3, 4명 2개면을 아예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직무 복귀 관련된 여야의 입장이라던가 검찰 등 각계 입장을 나열하는 기사들을 실었거든요. 지역 신문은 이례적으로 이런 중앙 정치 또는 뭐 정부 정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사를 할애했다는 것이 좀 의아할 정도고 이렇게까지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지역에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검찰 개혁에 정말 부산일보가 이 정도 관심 있었나 이런 좀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지역의 방송사들은 그 같이 이렇게 중앙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뉴스 들어갈 때는 이제 지역의 뉴스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신문들은 그러니까 중앙의 이슈들을 충분히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이도 살짝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말씀의 요는 문제의 본질은 검찰 개혁인데 그런 것에 대한 그 애초의 취지 자체가 조금 네네. 많이 희석됐다. 네. 예. 뭔가 개인 간의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비화, 암투 뭐 이런 것처럼 자꾸 비화되는 그런 모습. 알겠습니다. 네. 또 예,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어쨌든 각 신문사의 보도량의 차이를 본다면 정말 이게 꼭 정말 다 똑같이 다뤄야 되는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신문사들마다 또 이제 중요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건 하나의 예시로 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신문의 정치문을 보면 이렇게 너무 이제 정책이라던가 그 정치면이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은 뭐 정책과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나오는 건데 인물 위주라던가 인물을 통한 뭐 갈등, 관료들 같은 내용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같이 사실 들었기 때문에 이걸 좀 들고 왔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부산 MBC도 이제 단신으로 소개했는데 뭐 이 기간에는 그 진보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신문에서는 사실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이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급한 정책이 오히려 정치 면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정치인 행보만 보여지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본 취지는 이해하는데 정치 뉴스 하면은 무조건 인물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떻고 이런 사람의 의도가 어떻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고리들 그리고 약간 가려진 그 어떤 실체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뭐 논하고 얘기하고 예상하고 이런 것들을 좀 흥미있어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라든지 이런 정치 면에 더 그러니까 그 정책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를 좀 보도하시는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좀 보궐선거 보도도 좀 늘고 있지? 네, 그 예비 후보 등록이 8일로 이제 다가오면서 야권 후보들 중에서 뭐 공약을 적극적으로 발표한다거나 또 출마 선언 등의 행보를 나서고 있어서요. 언론에서도 좀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워낙 큰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지역 방송은 이제 뭐 후보군들의 출마 선언이나 또는 후보 공약 발표 등의 행보를 아직까지는 단신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한 보도가 있었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까지 보도 기사를 이렇게 제가 건수를 보니까 한 32건 정도의 보궐 기사가 실렸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대체로 주요 후보가 출마하냐 마냐. 예를 들어서 제일 관심사를 뭐 신문에서 보이고 있는 뭐 서병수 전 시장이 출마하냐 마냐. 내지는 뭐 여권에서도 뭐 어떤 장관이 지금 출마하냐 마냐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을 막 주요하게 다뤘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11월 30일자 기사 보면 교수, 언론인, 정치인, 부산 야 후보군 호위무사 속속 합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은 후보들 중에도 뭐 지지세가 결집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또 그 12월 3일 기사에서는 정의와 김무성, 서병수 세대결, 부산 야당 지형 재편 신호탄 해서 좀 약간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제는 조금 또 생소할 수도 있는 거물급 정치인이지만 이런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를 이제 뭐 통해서 자기가 출마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후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그 후보군에 대해서 뭐 그 출마를 점치거나 아니면은 새 과시, 새 결집 이런 내용을 막 위주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또 정치적 행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싶기도 하겠지만. 뭐 예비 후보 등록에 앞서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각 당에는 경선 룰도 되고 있고 신인 트랙이라던가 또는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뭐 성비위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젠더 이슈를 어떻게 뭐 반영할 것이라던가 또 점검할 부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거는 일단 다 사라지고 후보별 행보나 특정 후보의 세 가지 위주로만 나온 것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이 현재 후보군들이 주로 이제 뭐 특정 정당의 후보군들이기도 하고 세 과시하는 그 후보들도 이 뭐 이렇게
말하는 야당 후보 중에서도 일부거든요. 모두가 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군들이 이렇게 부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선거 보도는 좀 공정함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이제 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져오신 답변지를 보면 이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이름들을 애써 이제 피해 가시네요. 네네, 예, 언급 자체가 되는 것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뭔가 편파적이고 네. 이게 뭔가 이제 무게가 좀 치우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부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사가 없다. 네네네. 이런 지적을 지난주에 해주셨어요. 네네네. 예, 예. 언론 어긴 나간 다음에 우리 좀 행간보도 많이 해 이렇게 뭐 좀 나아졌는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사실 다갈지아지면 저도 또 찾아봤는데 계속 이 이슈를 다루긴 네네. 했는데요. 그 지역 언론에서는 사실상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뭐 각 실국이 대상으로 뭐 어떤 그 지적들이 있었는지 또 대안이 나왔는지 이런 것도 없었고 끝난 다음에는 좀 총평하는 내용이라도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언론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도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다만 KBS 부산이 뉴스 7이라는 그 뉴스에서 그 토크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그 행감에서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한 부산 참여연대 관계자분을 초대해서 참여연대의 뭐 총평을 들어본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었고요. 그 참여연대 참고로 좀 총평을 좀 소개드리면 이번 시위회가 롯데타워 건립 지연이라던가 북한 재개발, 난개발, 또 동백전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좀 주목할 만했지만 올해 최대 과제였던 코로나19와 관련한 의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던가 사회적 약자를 돌봄 공백 문제 등 이런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책을 따져서 묻는 절차는 부족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한 주에 뭐 눈에 띄는 보도 좀 괜찮았다.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S 부산이 국사 사적지인 복천 고분군 주위에 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뭐 어떻게 됐는지 이게 사실은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데 허가가 2018년에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 발뺌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KBS 부산이 이번 주에도 그 소개를 했는데요. 내용은 회의록을 이제 부산시가 조작을 했는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명하려면 그냥 녹취록을 제시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이제 부산시는 녹취록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좀 계속했고요. 뭐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밝혀내려고 한다라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박정희 사무국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